안녕하세요. 5월 28일, 5월도 이제 네 번째 주가 마무리가 지어지고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6월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2022년 이민년도 이제 반절이 다가오고 있는 셈이죠. 국일제지는 지난 4월, 5월 들어서 조금 전과 다르게 하나 둘씩 지난 4월에는 국일제지 대표이사의 언급이 있었고요. 5월에는 두 가지의 소식이 전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사업적인 그러한 내용의 기사들이 올라왔었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국일그래피는 2년여 만에 글로벌 업체 대표의 방문, 굳이 이러한 부분들을 기사화되었다라고 하는 점, 무언가는 발표하기는 어렵고 주주들에게 전해줄 내용은 있고 이러한 기사의 내용이 어느 정도의 시장에서의 놀랄만한 그런 이야기를 내포되어 있을까? 우리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R&D 상호협력을 하겠다라고 했었죠. 특수지 전문기업 국일제지의 자회사 국일그래핀이 글로벌 모기업의 대표 그래핀을 사용하게 되는 기업이라고 한다라면 조그만 기업일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죠. 방문해서 그래핀 제조 시설을 둘러보고 관련 협의를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썸네일에서 밝힌 것처럼 대면적 그래핀 기반으로서는 최초로 지난 2020년 8월 국책과제를 적외선 광센서 수행을 45개월짜리를 3년 이상에 대한 기간을 1년 안에 1년 14개월이니까 조금 1년이 지난 그러한 부분으로 그 국책과제를 수행 완료를 했습니다. 국제과제 수행한 그러한 그래핀 기반으로서는 그래핀 랩이 있죠. 그래핀 랩은 지난 2021년 작년도 10월 29일에 글로벌 기술 도입형 국제 공동기술 개발 사업에 선정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30억 원 규모가 되는데요. 무엇이냐면 그래핀 랩의 그러한 사업 개발 과제는 CVD 대면적 그래핀의 그래핀 CT를 활용한 유기발광 다이오드 파인 메탈 마스크 FMM 제작 기술 개발에 대해서 30억 원으로 3년간 수행할 예정으로 사업비가 30억 원 규모로 이렇게 지난해 10월 29일 선정이 됐죠. 국일 그래핀 랩은 그래핀 시트를 활용해서 800ppI급의 초고화도 해상도 두께는 15마이크로미터의 파인 메탈 마스크 C 제품을 제작하는 것이 목표이었고요. CVD 그래핀 기술로 대면적의 그래핀 시트를 만들고 MASP 유기발광 다이오드 공법을 적용해서 파인 메탈 마스크 제작을 할 계획이고 그래핀 랩에 따르면 FMM 제작 시 그래핀을 사용함으로써 기존 파인 메탈 마스크의 저해상도와 수율 등을 개선할 수 있다. 지난 11월에 이제 10월 29일 선정이 돼서 3년 정도를 국책과제를 수행을 하는데 과연 어느 기간 내에 좀 또 성과를 내게 될지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대면적 기반의 국책과제 최초는 지난 2020년 8월 달 국일 그래핀이 수행을 해서 완료를 시켰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그동안 방문하지 못한 글로벌 모기업이 대단히 궁금하죠.
그동안의 마케팅 2020년 4월 달에 올라온 그러한 자료에 의한다면 미국 소재 정도로 우리는 알고 있고, 그럼에도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잊지 않고 모기업의 대표가 성남 PM센터를 방문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이제는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지난 2년여 이상을 장비로서 연구를 해왔던 부분이고요. 기존 컨퍼런스 콜의 한계로 충분한 논의가 어려웠었던 사항들을 대면 회의로 해소하는 시간을 가지고 롤툴을 비롯한 그래핀 제조 설비 관련 시설 등을 참관을 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의견을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돼서 기뻤다. 나아가 상호 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양사는 R&D 부분에 적극적으로 힘을 모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MOU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워낙에 국일 그래핀은 MOU를 맺어서도 발표하지 않는 기업 중에 하나.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NDA 비밀 협약인지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잘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서 지난 5월 11일에 국일 그래핀은 그래핀 펠리클 부품 개발을 추진한다. 국내외 업체, 국내 기업, 국내라고 한다라면 삼성과 협업하는 FST 정도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래핀 기반 펠리클 부품의 개발에 나선다라고 지난 5월 11일 밝혔습니다. 여러 번 언급을 드렸는데 요것 또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순길 원천 발명가 교수 역시도 2019년도에 벌써 질소 도핑, 그래서 반도체 TFT에 대해서 월드 레코드의 전기적인 성능을 보인 만큼 펠리클 요 부품 개발에 있어서도 그리 오랜 타 기업보다는 현재 3개 업체가 진행을 하는데, 그러한 기업들이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두 번째로 의미 있는 부품 개발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 한번 지켜보기로 해보겠습니다. 펠리클은 EUV 극자외선 장비에서 높은 투과율과 고온 저항성이 요구된다라고 알려져 있고, 회사 관계자는 EUV 펠리클 소재 요구 특성이 매우 까다로워 국내외에서 실리콘 소재, 은나노 그래핀, CNT 등 여러 신소재와 복합물질을 펠리클 소재로 응용하고자 연구 개발되고 있다. 그 중에 그래핀은 높은 투과성과 강도 등으로 EUV 펠리클의 유용한 재료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한 지난 4월에 국일제지 대표는 국일 그래핀의 독보적 기술력으로 입증하였듯 그래핀을 성장시켜서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업은 국일 그래핀이 유일하다, 이렇게 감히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는 100% 믿는 것보다는 우선은 원천 발명가의 그러한 특허 부분이라든지 그분께서 지난 30여 년간 이상을 외길 인생 나노 연구에 대한 부분, 그러한 부분을 더욱더, 그리고 각종 국제에서의 그런 수상들, 그러한 이력을 보건대 오히려 더 이런 대표이사의 발언도 중요할 뿐이지만은 원천 발명과의 그러한 이력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본다라고 한다라면 이 지난 4월 국일제지 대표의 이 말이 마냥 허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 어제는 어느 부분은 HLB라는 그러한 곳에 SCM 생명과 국일제지는 주가를 말아먹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형태로 국일제지가, 물론 주가는 이곳에서 1년 이상의
반토막 정도 이상이 낮지만 뭐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지 앞으로 1년, 2년 뒤에 이거보다 수백, 수천 프로, 수백 프로, 수천 프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재료의 모습은 보지 않는 것인지 저는 생각해 보고요. 이제 제가 영상을 하면서 2년 정도가 곧 다음 달이면 이제는 한 3주, 2주 정도 지나가게 되면 영상을 시작한 지 처음 2년이 도래합니다. 맨 처음에 약속처럼 어느 기업이 2년 정도가 되고 2년 또는 3년이 되게 된다라면 최초에 언급했던 그러한 기술적인 또는 임상의 발표, 파이프라인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가시적으로 나와서 돈이 되는 매출, 현금 창출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 발돋움하지 않나.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시장에서 누구보다 먼저 전주 리딩자들,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 은 분명히 어느 정도의 수급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과거 수십 년간 주식을 통해서 우리는 학습한 바에 의해서 그러한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이제 6월 중순이 되면 2월이 되고 이제 그로부터 기존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시장에서 유의미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지난 4월, 5월에 2건 정도가 2년 전에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나오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 글로벌 업체의 대표 방문들이 허상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제는 제품으로서 어느 정도 나와야 될 시기가 다가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지난 2019년 11월에 미국 산타클라라에서 마케팅 결과로 그 이후 2020년 초에 보게 되면 4월, 5월까지를 보면 다양한 MOU라든지 이런 부분, A, B, C, D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비아냥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요. 그러나 그래핀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이런 소재 이런 기업에서는 그 궁극적으로 계약을 잘 밝히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5월 넷째 주 지난주에서도 이런 그러한 내용이 나왔었고 그러면서 주가는 이렇게 되는데 나오면서 또 공매도 세력 또는 외국인의 이러한 프로그램 매도로 인해서 주가는 얼룩져 가고 있죠. 그러나 3,000원 정도는 잘 지키면서 이곳에서는 감히 저는 3년째 하고 있지만 더욱더 자금이 생길 때마다 더욱더 올인하듯 이렇게 이 부분 정도로 다른 종목보다는 이 종목에 좀 더 많은 부분으로 투자할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은 뭐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여유롭게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녘에 미국의 나스닥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사실이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예탁금은 59조 2138억 원에 해당을 하고 이거 12,000포인트에 성성했습니다. 390포인트 올라서 3.33%가 나스닥이 상승했고 다우존스는 33,212포인트 1.76%가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10.8원이 하락을 했고요. 1256원에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증시를 통해서 나스닥의 주가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히 많이 상승했던 모습이죠.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나스닥의 먼저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00포인트를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3일째 양봉의 흐름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보면은 14,500에서 무너졌는데 다시금 이번 흐름이 어느 정도가 될지, 그러나 6월 중순에 FOMC 빅스텝 0.5% 정도의 금리 인상 기억도 하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우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도 역시 4일째 양봉, 5일째 양봉을 이어져 가고 있네요. 다우존스가. 다우존스는 고점 지난 2022년에 최고가 36,952포인트에서 이렇게 현재 33,212포인트이기 때문에 고점 대비 현재의 위치가 20% 하락도 되지 않습니다. 20%가 뭔가요? 10몇 프로 정도의 고점 대비 하락을 보여 있어서 우리 증시도 역시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그러면 종합주가 지수라든지 코스닥 지수가 현재보다는 상승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가 기대하면서 국일제지는 우선 시장의 영향 보다는 기업의 영향이기 때문에 자회사 국일 그래핀에서의 유의미한 내용이 나오기만 하면 주가에 상관없이 글로벌 시장에 상관없이 주가의 흐름은 이어져 갈 거다. 따라서 우리는 그 기간 동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지불식이겠죠. 비밀리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회사 관계자 정도, 연구자 정도 이외에는 알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금요일 38만 주 거래량 3,000원 정도를 잘 유지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공매도는 22,760주가 나왔고 신용시장은 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금 14만 주가 줄어들었고요. 3%대에서 줄어든 그러한 모습. 신용에서 57만 9천 주가 새롭게 들어왔고 72만 1천 주가 상환이 되었습니다. 국일제지의 신용의 모습이죠. 그래서 현재 잔고는 374만 2276주 2.93%의 신용융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2.97% 378만 주. 현재 외국인은 대차든 뭐든 외국인 보유가 최저가 아닌가 정도 378만 주라면 말입니다. 장중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수급을 보면 국일제지는 최근 매도세가 월등히 많다라고 하는 점도 그렇습니다. 공매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를 보겠습니다. 5월 19일에 12만 주, 11만 7천 주, 10만 주, 17만 주, 33만 2천 주. 이러한 큰 폭으로 공매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실제로 장중에서 외국인들이나 또는 기관 투자가들이 들어오지 않은 모습입니다. 따라서 현재 공매 세력의 물량은 많이 없는 공매도 수량이 늘어난 모습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고요. 5월 25일자 공매도의 대량 잔고를 보면은 현재 500만 주 국일제지 현재 13번째 500만 7만 1618주가 이렇게 됐습니다. 잔고 대량 보유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 인터내셔널 그리고 SK증권에서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로 보이네요. UBSH에서 세 군데에서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500만 주를 상회하는 공매도 주가는 현재 가장 낮은 3,000원대에 머물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봉의 흐름을 한번 살펴본다라면 3,000원은 현재 이틀째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가 되겠죠? 지난 금요일 날 어제 목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 3,000원은 강력하게 지켜지고 있다. 그 밑에 내려오는 것은 오히려 더 불안할 것 없이 담으면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여러 차례 언급을 드렸죠. 2,000원, 3,000원이라든지 그 이하에서는 그 위치가 어느 위치이든 간에 최소 한 달, 두 달 내에는 충분하게 10% 이상은 수익 낼 수 있는 그러한 단기런 접근일지라도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그 이상의 물량에 대해서도 충분히 단기적으로서도 단타매매로서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현 주가의 위치다 이렇게 언급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5월까지의 모습.
이때부터 꼭 3년째 이러한 모습이 있죠. 그리고 지난 2020년 4월과 6월에 장비가 들어오면서 이제 장비 입고 2대의 장비가 2020년도 그리고 지난해 11월인가요? 12월경에 장비 1대, 추가 총 3대 장비를 도입을 하면서 2년 정도의 지속적인 연구 성과, 그러면 서서히 이제는 어느 정도가 외적으로 모습을 나타낼 또는 견본품 정도가 보여줄 시기가 아닌가. 그러면서 때에 맞추어서 코로나 팬데믹이 잦아들고 있는, 또 일부에서는 또다시 코로나가 그 이상의 또 다른 변이가 나온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것은 그때 가서 상황이고, 어쨌든 현재는 대면적인 그러한 상황에서 학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또는 박람회에서 9일 그래핀이듬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원천 발명가 윤승길 교수는 일단은 7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그러한 부분, 그리고 2022년 나노코리아 그래핀 코리아에도 참석을 해서 유의미한 내용의 그런 성과물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올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직은 9일 제지의 주가상으로서는 어려운 시장의 상황이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과거에서처럼 학습한 부분처럼 우리는 앞으로 그래핀의 소재, 꿈의 소재로서는 분명 세상을 바뀔 그런 충분한 소재다라고 하는 점, 그 중심에 9일 그래핀이 탑으로 비전사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다는 생각을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 행복하고 건강하신 주말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